네, 일곱 번째 챕터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객체 지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릴 것은, 이 객체 지향이라는 것을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자바, 그 다음에 뭐 C++, 그 다음에 뭐 C샵과 같은 이런 대표적인 언어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요. 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객체 지향을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완벽히 공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언어를 공부하는 것과 객체 지향을 공부하는 것과는 사실 별개로 봐야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자바, C++, C샵과 같은 언어들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뭐 이 언어를 공부하면서 객체 지향을 그래도 조금은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기초를 탄탄히 한다는 의미에서 객체 지향에 대한 개념 정도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죠. 근데 실질적인 그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얘기하는 객체 지향이라는 것은 완전히 어떤 그 별개의 것으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자바책 혹은 뭐 C++ 책을 공부했다고 해서 내가 객체 지향을 다 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바를 공부하시는 분들, 뭐 C++ 공부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것이죠. 자, 그럼 객체 지향은 이런 언어를 통해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책을 좀 여러 개 조사해 보시면 객체 지향과 관련된 책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 그 책들을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어를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프로그래밍을 갖다가 많이 해보면서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고민거리들을 갖다가 이제 하나 둘씩 안아가셔야 됩니다. 과연 클래스라는 것은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좋을까? 두 클래스의 관계는 어떻게 묶는 것이 좋을까?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이쪽에 이제 관심을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딩이라는 것은 뭐 개발 경력 1년 한 사람이나 3년 한 사람이나 5년 한 사람이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객체 지향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방법은 1년과 3년과 5년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욕심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언어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니까 언어를 이해를 하시면서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객체 지향을 완벽히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다른 책에 비해서 객체지향적 관점, 조금 그래도 객체지향에 많이 속하는 내용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혹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가 좀 약간은 그 생소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언어랑은 조금 별개, 문법적인 요소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내용이 있다라는 판단이 드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개발자로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객체지향 개념을 제가 가급적이면 이 책에 담으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그것을 최소한이라고 인식을 하시고 다 이해하시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하죠. 자, 일단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것은 클래스와 인스턴스입니다. 자, 근데 클래스, 인스턴스 이것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제가 조금 뭐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또 이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 정리하고 들어갈 게 있어요. 과연 객체 지향으로 내가 프로그래밍 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아주 쉬운 얘기를 제가 좀 해볼게요. 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두 사람이 그냥 뭐 특별한 목적 없이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객체 지향의 범주에 속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인 대화, 무슨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제로 프로그래밍화 할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림은 똑같지만 상황이 틀려요. 자,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과일 장수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과일을 사려는 구매자예요. 자, 과일 장수와 구매자가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고 무엇을 주고받을까요? 뭐 과일 얼마냐 물어볼 테고 결과적으로 과일을 구매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1,000원이라는 값을 과일 장수에게 전달을 해주면 과일 장수는 구매자에게 과일 뭐 2개나 뭐 3개 뭐 이렇게 몇 개의 과일을 전달을 해주겠죠. 여기에는 분명히 그러한 어떤 과일 구매라는 어떤 상황이 존재합니다.
자, 우리의 포커스는 어디 있냐?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적 없는 대화는 객체지향에 우리가 결부져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프로그램으로 구현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객체지향이라는 건 뭐냐? 여기서 얘기하는 객체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를 해서 제가 이제 컨텐츠를 만들죠. 그 컨텐츠조차도 객체입니다. 뭐 객체가 아닌 것이 없어요. 뭐 여러분도 객체고요. 그러니까 오브젝트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입니다. 근데 그런 사물을 지향한다. 자, 그럼 무슨 뜻일까요? 객체가 중심이 되어서 프로그램이 동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 여러분들이 뭐 타 언어, 예를 들어서 C라는 언어가 있는데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C 언어의 중심은 펑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바에서 얘기하면 메소드가 중심이에요. 함수라는 것이 중심입니다. 함수 중심적으로 그 설계가 되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이 바로 C입니다. C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반면에 자바는 객체가 중심이 됩니다. 자, 따라서 사실은 그런 어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접하진 않았더라도 들어본 그런 절차지향 언어와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현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문법적인 요소도 많이 틀리고요. 자, 그래서 객체지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실제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과일 장수가 하나의 객체가 되는 것이고요.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제 그걸 우리가 얘기하자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구매자도 하나의 객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얘기를 끝내지 말고요. 자, 이 사람은 과일 장수고요. 그 다음에 구매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과연 객체라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표현할 것이냐? 실질적으로 구매자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무슨 로봇처럼 만들어가지고 프로그램으로 띄울 수 있는 건 아니죠. 뭔가로 내가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 보시면 구매자의 특성, 우리가 구매자도 사람이고 과일 장수도 사람이긴 하지만 뭐 그런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둘은 동일합니다. 근데 구매자, 그러니까 역할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 둘은 완전히 별개의 객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구매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구매자라면 최소한 돈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구매자는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과일을 구매하죠. 구해가 아니라 구매입니다. 자, 구매합니다. 자, 그럼 과일 장수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과일 장수가 과일이 없으면 말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과일 장수는 판매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라볼 때 과일 장수는 과일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과일을 판매한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과일은 뭡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죠. 그러니까 데이터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테이트, 상태다. 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과일을 10개 가지고 있다. 그럼 그 10개가 고정적이다 라고 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객체를 표현하는 데 필요한 요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객체를 표현하는 그러한 데이터, 정보들은 변합니다. 그래서 스테이트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스테이트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런 스테이트 정보는 무엇으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데이터잖아요. 데이터는 당연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변수로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판매가 아니라 판매다. 판매라는 행위는 어떠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돈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내가 그 다음에 그 과일을 건네줍니다. 돈을 받는다. 여러분들 메소드 공부하셨으니까 좀 대략 감은 잡으셨을 거예요. 돈을 받는다라는 것은 메소드의 호출 과정에서 인자 전달을 통해서 형성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받은 값을 가지고 계산해가지고 과일 몇 개를 전달하겠다. 과일을 전달한다라는 것은 값의 반환을 통해서 우리가 리턴 공부했었죠. 리턴문을 통해서도 이제 표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판매라는 이 행위죠. 하나의 판매라는 행위는 메소드를 통해서 표현이 됩니다. 메소드, 예, 즉 한글로 다시 쓸게요. 메소드라는 것을 가지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따라서 지금은 제가 과일 장수를 하나의 변수와 하나의 메소드로만 표현을 했지만 일반적으로 객체는 이제 하나일 수도 있고요. 물론 하나 이상의 변수와 하나 이상의 메소드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자바에서 얘기하는 객체라는 것은 무엇과 무엇을 잘 묶어 놓으면 될까요? 예, 상황에 맞는 그 객체에 필요한 그 객체를 표현하는 데 필요한 변수와 메소드의 묶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묶을 것이냐,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해야 될 내용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은 객체지향적 관점입니다.
그럼 이제 객체지향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기본은 이해를 했지만 이걸 가지고 내가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이것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닝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C 언어는 이제 혹 자바는 좀 쉽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셔서 제가 항상 그 얘기하는 건데, C 언어는 6개월만 열심히 공부하시고 트레이닝이 되면은 바로 뭐 프로그램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바는 6개월 공부하셔도, 물론 이 문법 띄는 건 한 달 만에도 가능해요. 근데 6개월이라는 시간의 트레이닝을 거쳐도 초보의 티를 벗기가 쉽지 않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객체지향 언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구현한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하지만 장점이 있습니다. 매력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내가 좀 여기에 숙련이 되면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 매력에, 객체지향의 매력에 빠져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C라는 언어를 가지고 내가 1만 라인짜리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한 1000라인 정도 프로그램을 구현하던 친구들을 데려다가 너 한 1만 라인짜리 프로그램 짜라 이러면은 부담을 엄청 느낍니다. 1000라인을 설계할 때의 설계 원칙과 1만 라인짜리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원칙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못합니다. 근데 자바는, 객체지향은 예를 들어서 한 1000라인 정도 되는 프로그램을, 클래스를 잘 설계를 해가지고 만든다. 그러면은 라인 수가 얼마 이상 증가하더라도 그렇게 느끼는 부담이 덜합니다. 예, 그만큼 객체지향이라는 것은 확장성, 그 다음에 어떤 설계 중심의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그만한 어떤 장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만 활용을 하면 이러한 언어들보다, 어떤 그 절차지향적 언어보다 그 어떤 프로그램 구현에 있어서의 많은 어떤 이점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이제 7번째 챕터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과일 장수를 갖다가 나중에 클래스로 설계를 이제 합니다. 이거 잘해요. 구매자 설계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지금 과일 장수 표현하고 구매자 표현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무엇을 갖다가 어떤 목적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과일 장수가 구매자에게 과일을 판매하는 어떠한 그러한 그 행위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은 대화를 해야 됩니다. 서로 뭐 대화를 주고 받아가면서 돈도 받고 과일도 건네주고 해야 돼요.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미리 어렵다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어렵게 많이 안 합니다. 자, 보통 그 자바를 한다 하는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릴게요.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클래스들 간에, 자, 이제 아직 클래스가 뭔지 모르지만 이 객체라고 얘기합시다. 객체 간에 어떤 그 서로의 그 대화를 주고받는 방법, 그것을 어떻게 이 친구들이 표현하는가, 이걸 유심히 관찰을 하십시오. 이걸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객체지향의 나름의 소질이라고 하기보다는 열심히 공부해서 그 어떤 그 정도의 수준에 이른 것이고, 이것도 만약에 어떤 클래스 하나는 잘 설계를 하는데 이것이 다른 클래스와의 어떤 관계, 그러니까 객체라는 것이 다른 객체와의 어떤 관계 형성을 갖다가 잘 못한다. 객체가 혼자 따로 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정말 복잡한, 우리가 실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구현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비록 뭐 여러분들도 나중에 마찬가지일 겁니다. 많은 언어들을 공부하시게 되고 또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즘에 제가 실무를 담당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면 항상 듣는 얘기가 자바 개발자들이 좀 실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특히 또 여기서 이제 싸움 붙을 수 있으니까 제가 좀 솔직히 싹 빼서 얘기를 하면 타 언어, 모로 시작되는 언어의 개발자들로부터 많이 듣습니다. 상당히 좀 속상한데, 여러분들이 이왕 자바를 공부하시고 자바가 마음에 드신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그 많은 공부, 내가 그냥 단순히 코드를 만들어내는 그런 측면만 바라보실 것이 아니라 좀 더 점진적으로 객체지향에 대해서 익숙해지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끊임없이 그냥 결과물에만 만족하지 마시고요. 뭔가를 갖다가 만들면서 이게 정말로 내가 잘 만든 것인가. 물론 답을 찾으려면 답을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회사 들어가서 사수를 만나지 않는 이상에는 또 그것도 좋은 사수를 만나야 되겠죠. 그렇지 않는 이상에 객체지향의 답을 멋지게 아주 탁 던져주는 사람들 정말 만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전반적인 자바 개발자들의 실력이, 자바 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실력이 뛰어나다, 이런 소리를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많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뭐 결론은 그거죠. 우리 열심히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자바의 세계로 이제 들어오는 거고, 앞에까지의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타 언어와 이 어떤 경험을 통해서 쉽게 공부하실 수 있었다면, 지금부터 하는 내용들은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 뭐 어차피 7-1의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일단 한번 끊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